우리 얼마 전에 입양과 관련한 새로운 판결이 있었는데요. 2021년 12월 23일에 대법원에서 조부모,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자녀로 입양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뭐 A씨 부부라고 하면은 이제 따님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혼인 신고를 하고 출산을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우리 A씨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마치 이제 본인 당신들의 자녀처럼 키우셨던 거죠. 몇 년이 지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해야 될 텐데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로 알고 실제 부르고 그렇게 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사실을 뭐 알리고 말고를 떠나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처럼 안정적으로 우리 손자를 양육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순 없나? 네, 생각을 해보신 거죠. 물론 뭐 피가 통한 친생자가 아닌데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 이게 바로 입양인 거죠. 그래서 입양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입양을 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우리 손자를 내 자식처럼 안정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법원에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1심 법원, 2심 법원은 딸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입양으로서 부모가 될 경우에 엄마가 누나가 되는 것인가? 이게 가족 관계에 너무 혼란을 초래한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키우고 싶으시면 뭐 미성년자 후견인이란 제도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러한 판단 하에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입양을 하는 건 불가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무리 친생 부모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래서 필요한 점, 즉 아이를 위해서 유리한 점 또는 불리한 점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그걸 비교 형량을 해보라라는 취지로 다시 이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기존의 판례 1심, 2심은 그 가족 관계의 뭔가 큰 그런 원칙을 이제 중시하면서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였고요. 다만 대법원은 아이 복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또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제 새로운 판결이 난 거죠. 입양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제가 쭉 보면서 종종 입양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상담을 하시는 부분 또는 저희가 직접 또 소송으로 사안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의뢰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친양자 입양이라는 게 있죠. 이게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 뭐 횟수로 치면은 한 10몇 년 지났지만 그래도 제도가 정착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시기도 하세요. 기존에 있었던 걸 일반 입양이라고 한다면 뭐 새롭게 도입된 친양자 입양은 무엇이고 뭐 핵심적인 차이는 뭘까? 그 차이를 알아서 우리 의뢰인분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뭐 일반 입양을 이제 해보실지 친양자 입양을 해보실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둘의 가장 큰 차이를 보자면 친양자 입양은 완전 입양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의 가족관계, 친족관계가 단절이 돼요. 종료. 그리고 상속관계도 단절 종료가 돼요. 그러면 일반 입양은 내가 이제 나를 낳아준 피가 통한 부모도 그대로 부모로 유지가 되고, 입양을 통한 내 양부모, 아버지 어머니도 그대로 또 새로 생겨요. 말하자면은 피가 통한 친생 부모, 입양 법률적인 부모, 양부모님 해서 또 생기는 거예요. 병존하는 것인데,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기존 친생 부모의 친족관계, 가족관계, 즉 말하자면 부양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양육비 지급 의무라든지 피부에 다 와닿는 것으로는 그런 게 완전 단절되고, 그다음에 상속도 받지 못하죠. 상속관계가 단절이 되고 나의 이 친양자 입양하신 그 양부모님과만 이제 부자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게 아주 큰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봐야 돼요. 친양자 입양을 해서 완전히 내가 부모로서 나만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어떠한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까지도 잃게 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친양자 입양은 더 까다로울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기존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단은 친양자 입양은 그 요건을 볼 때 뭐 양친이 될 사람, 양부모, 뭐 아버지, 어머니가 될 사람은 부부여야 돼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죠. 그래서 그 부부가 뭐 일반 부부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지속되는 것이 하나의 요건이고, 만일 계부, 그러니까 새아버지, 뭐 새어머니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기간.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전혼에서 출생한 자를 입양하는 경우, 이렇게 볼게요. A와 B가 부부 사이였고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A와 B가 이혼을 하면서 B인 엄마가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돼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했어요. 그럼 B는 어차피 자녀의 엄마잖아요. 입양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갑, 새아버지는 나는 자녀의 정말 아버지로서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다 하면 이때 할 수 있는 게 입양인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친양자 입양의 하나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친양자 입양에서는 그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에 국한해요. 그런 게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친생부모의 동의라든지 아이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승낙을 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다만 뭐 가름 승낙 동의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뭐 3년 이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등등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입양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 이제 조금씩 달라요. 일단은 양친, 양부모가 될 분은 꼭 혼인 중에 부부일 필요는 없어요. 성년자이어야 하지만 혼인 중에 부부일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입양을 하고 싶어요, 양친이. 그럴 경우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야 돼요. 일반 입양에서는 양자가 될 사람은 성년자이어도 되고 미성년자이어도 돼요.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일반 입양은 성년자도 양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례를 보면 미성년자 입양을 하러 많이 오시는 유형은 아무래도 이제 재혼 이후 새아버지가 입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의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심판 청구를 하게 되죠. 이 경우에 친생 부모의 동의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년자 입양은 어떤 방식으로 많이 오실까? 사실 성년자 입양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의뢰인분이 뭐 성년이 되신 지는 꽤 되셨어요. 그런데 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새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런 만큼 아주 어린 나이일 때부터 우리 새어머니가 친어머니처럼 본인을 잘 돌봐주셨던 거죠. 근데 다 크고 나서 그걸 알게 됐는데 우리 새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의뢰인분도 그렇고 뭔가 안정적인 그런 뭐 입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부양도 그렇고 상속도 그렇고 뭐 그런 재산 부분도 있겠지만 심정적인 부분도 있겠고,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그러면 그 친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연락을 한전 어릴 때부터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연락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거 혹시 친어머니가 연락하는 것 자체를 또 달가오지 않거나 불편해하거나 곤란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성년자 입양에 대한 모의 동의를 가름하는 심판 청구, 좀 길죠? 사건명이.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 공부상 친어머니의 주민등록 번호가 나타난다면 뭐 초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지로 의견 청취 절차라든지 이런 걸 보내야 될 수 있는데 예전 거라서 공부상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취지를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잘 된 것이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의견 동의 절차 없이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였고, 그래서 이걸 심판 청구를 한 때로부터 만 3개월 되기 전에 동의를 가름해서 받았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입양 신고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드린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해 하시는 게 파양. 파양도 종종 진행하러 오시죠. 아까 이제 입양과 약간 유사한 사안이에요. 재혼 후에 새아버지가 뭐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입양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배우자와의 그 재혼에서 이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
나는 결혼을 하면서 재혼을 하면서 입양을 한 거였는데 뭐 파양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동의를 하면서 빠른 마무리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피고 입장에서 동의를 할 수 없다. 엄마의 배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나는 정말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렇게 교류를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또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뭐 가사조사 등이 진행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좀 파양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반대도 있어요. 내가 새아버지인 건 맞은데 배우자의 전원 자녀를 어릴 때부터 정말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너무 애정을 쏟은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파양까지 막 청구를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양육비도 주고 싶고 면접교섭도 주고 싶고 그런 걸 보면 또 마음이 좋지 않죠. 그러한 이제 사안들이 있습니다.